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5월이 된 지 중순이 지났지만 심화이론 강의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서로들 인사하셨죠? 네. 5월 강의, 이제 심화이론 강의를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우리 직강에서는 1월부터 계속 이론 강의와 그리고 심화이론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전까지의 강의 내용에서 이제 또 뭔가 어디로 넘어가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고 기대도 하시면서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한 세션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한숨 돌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강의 명칭이 바뀌거나 새로운 개강을 하게 되면 그 전날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뭔가 이렇게 꼭 많은 것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더 좀 잘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진짜 강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랬었는데 어제는 잘 잤습니다. 이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 1월 달에 처음에 강의 듣고 공부하셨을 때,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처음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를 듣고 공부를 시작할 때, 제목을 기본 이론이라고 하면서 임용 강의를 시작을 했을 텐데, 선생님들도 공부를 시작하셨을 텐데, 이때, 제가 5월달 열심히 공부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지금 현재 주어진 상태, 매 주마다 나오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라고 했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선생님들 5월달이 됐는데 제가 12월달 시험이 아니라 그 다음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몸에 와 닿으세요? 피부에 전혀 와닿지가 않죠. 전혀 다른 얘기로 들릴 겁니다. 그건 일단 1차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생각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현재에 되게 중심을 두고 현재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만 공부하면 지금 선생님들은 임용 전공 보건이나 교육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되죠? 면접 준비를 해야 되죠. 재밌는 얘기였어요. 현실에서 완전히 초탈한 것을 준비한다. 면접 준비도 더 넘어가면 지금 다른 거 안 하고 학교에 가가지고 실무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게 더 맞겠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것인가? 그 부분들이 분명히 이후에 가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임용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고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합격하셨던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게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가 딱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다 무슨 걱정을 하냐면 합격할 수 있을까를 걱정해요. 이미 다 공은 던졌는데, 그죠? 그러다가 막상 합격자 발표가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2차 면접은 정말 1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을 치고 나서 면접에 합격하고 이제 다 합격하고 나서 학교에 가고 나니까 작년에 공부하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학교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정말 또 힘들다. 뭐 하자는 거죠? 계속 그 다음으로 가요. 제가 선생님들께 이런 그 비전을 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부하는데 우리가 메모리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5월달쯤 되면 하긴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없고, 뭔가 이렇게 공부를 분명히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했으면 좀 축적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뭘 한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우리 정신과에서 정상, 비정상을 나누잖아요. 지금 막 정리가 다 돼서 난 무슨 문제든지 다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비정상이에요. 정말 그렇게 쓸 수 있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 머릿속에 잘 안 남아있고 뭔가 휘발한 것 같은 상태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다. 이걸 일단 디폴트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위안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1월부터 4월까지 한 주도 똑같은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머릿속에 다 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1, 4월에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기출 분석도
기출분석 강의가 3월부터 시작돼서 정확하게는 1, 4월이 아니죠.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번 정도 반복된 영역들이 있긴 있지만 역시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강의의 제목이 심화이론인데 심화는 원래 무슨 말이냐면 앞에 게 완전히 기본적으로 다 됐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개념이 심화입니다. 자, 제가 오늘 무슨 퍼포먼스 하는 것처럼 우리 직강 선생님들께 뒤에다 책을 쫙 펼쳐놨는데 사실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께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강론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전공의 강론서가 각자 대학에서 썼던 강론서들이 있지만 실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한 과목에 해당되는 강론서가 한두 권이 아니라 정말 많게는 한 10권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 심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권의 강론은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고 나머지를 막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그게 머릿속에 정리되면서 체계화가 되는 게 사실 심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미 다 공부가 끝났어야 되는 거죠. 심화라는 명칭은 그렇다는 거죠. 더 깊이 파는 것이다. 근데 이미 전제한 것처럼 깊이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우리는 깊이 파는 게 아니라 얇게라도 좀 비슷하게 좀 덮어서 조금이라도 반복이 되고 뭔가 기억이 되는 상태가 되면 좋겠다. 이 상태로 지금 5월 이제 심화 강의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재 상태를 좀 잘 인식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은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대학원에서 전공을 한 게 지역이에요. 지역사회를 전공할 때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강의를 하셨었냐면 지역사회 간호학을 아는 대로 한번 풀어봐라 이거예요. 뭐 아는 게 있어야 풀죠. 박사과정을 들어가도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대학 때 학부 때 배웠던 게 끝이지 오히려 임용을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 정도로 이 공부한 것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반복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 정도 산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왜 이 설명을 드리는지는 선생님들이 이후에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오래도 안 걸렸어요. 딱 한 달 동안 전공이 지역사회고 지역사회 박사과정이니까 뭘 했냐면 교수님이 지역사회 간호학 책을 현재 가지고 있는 책 한 권을 일단 다 읽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른 책을 보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간호학 책을 다 찾아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숙제를 딱 받고 이랬죠. 한마디로 미쳤다.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 근데 과제를 냈으니까 숙제를 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이제 디스커션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때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이 책을 보고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쓰셨던 책을 보고 그리고 그 책이 수문사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고 나서 나머지 다른 책들을 이렇게 한 권, 두 권, 세 권 넘기면서 한 달 동안 읽어봤어요. 한 달 동안 모든 책 페이지를 다 봤다는 게 아니라 한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으로 딱 넘어가는데 뭘 발견할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똑같은데 순서가 다르거나 표현이 다르거나 그래서 한 권이 넘어가고 두 권이 넘어가고 세 권이 넘어가고 네 권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책을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여기서 저기서 다 동일하게 베낀 거다라는 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져온 거구나 차용한 거구나 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속도가 나는 거죠. 한 5권이 넘어가니까 볼 필요가 없겠구나. 다 똑같은 내용이네. 나중에는 이제 책을 전체를 그냥 덮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교수님이 이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책을 읽어봤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 체계가 들어와 있으니까 뭐가 지금 지역사회 간호학에 전반적으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선생님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심화이론 강의하는 한 2달이죠. 2달 동안 우리 과목이 많으니까 각 과목마다 강론서를 적게는 5권, 뭐 많게는 10권까지 우리 그렇게 읽으면 임용을 어떻게 볼까요? 수석할까요? 정말 우스워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망합니다. 절대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을 사용하고 방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학문을 하는 이른바 지역사회 간호학이라는 간호학문 또는 정신간호학이라는 학, 그리고 이후에 성인이나 아동이나 여성처럼 각각의 학문들을 심화해서 파서 그걸 학문적으로 뭐 어떻게 연구하거나 적용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면 수많은 강론들이 있고 수많은 이른바 교수 기본서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쓰시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우리가 지금 일렬로 다 세워놓고 다 볼 거냐? 그거 불가능합니다. 진짜 정말 그 일이 내 업이면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박사과정 학생이거나 지금 교수거나 그러면 선생님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게 적어도 강론이라고 불려지는 책들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 공통점과 실제 우리 시험의 출제의 선상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일치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자꾸 새롭게 트렌드화돼서 출제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미 제가 기출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이 부분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임용 강의를 하는 이상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것을 가장 최적화해서 전달해 드릴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의 각자의 머릿속에 학문적으로든 또는 임용시험의 준비에 관련해서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머릿속에 좀 입력이 되어 있는가, 한마디로 좀 이해가 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가 시험 보기 전날 머리에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안 써보셨어요? 예, 암기하기 위해서 초치기 하듯이 막 바르잖아요. 그렇죠? 눈에 바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분위기 이상한데요. 비가 와서 그런가? 예. 근데 그게 발라져 있는 상태면 제가 선생님들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게 이렇게 지금 논리가 흘러갑니다 얘기하면 굉장히 쉽게 와닿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반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가 1월에서 4월까지 강의를 할 때도 이것이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몇 시간마다 뭘 중요하게 강조했냐면 프레임을 강조했어요. 이게 전체 틀이 이렇다, 체계가 이렇다, 지역사회 간호는 이러한 순서대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인 간호는, 정신 간호는, 아동 간호는 아마 이제까지 강의를 같이 따라오시고 들었다면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그런 틀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렴풋한 걸로 되는 게 아니고 5월, 6월 달의 핵심은 어렴풋했던 프레임이 뼈대가 머릿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용의 정말 중요한 영역들을 내가 익혀야 되는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숙지를 해야 되는데, 뭘 익히고 뭘 버리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더 시간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돼야 되는 때가 지금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8회 동안 강의를 하는군요. 앞에 1, 4월까지 강의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 동안 진행됐던 것을 2개월 안에 막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 4월 달에는 그래도 동일한 그런 비중으로 쭉 이렇게 갔다, 순서나 속도가 비슷했다라고 한다면 오늘과 다음 주까지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뼈대를 쭉 세우다가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강론의 일부 내용들을 직접 나눠드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파서 들어가서 더 읽어보거나 더 숙지하거나,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이를테면 이전까지는 시험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기존에 세웠던 프레임에다가 틀에다가, 그리고 오늘 같이 이제 저랑 그런 틀을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1, 4월 달에 했던 것의 반복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뭔가 좀 추가되거나 새롭거나 더해지는 것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약간 조금씩 더해져 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 수험의 과정입니다. 7, 8월에 가면 역시나 마찬가지죠. 1, 4월 달 공부를 했고 5, 6월 달에 체계를 잡으면서 뭔가 추가했는데 7, 8월 문제를 받아보니까 이건 뭐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가서 어디에 가서 가장 이상한 문제를 만나죠? 임용시험에 가서. 근데 이제 임용시험에 가서 가장 이상한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까지는 좀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가 아니었는가,
그것을 최대한 그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선생님들이랑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공감이 이루어지면 같이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공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5, 6월 달에 심화 강의는 시작하면 그냥 1, 4월 달에 했던 거 다시 계속 반복하면서 똑같은 내용만 다시 자 외웠습니까? 안 외웠습니까? 이 부분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거 외우세요. 저거 외우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강의는요. 1, 4월 달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자 강의를 5, 6월 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1월부터 4월까지 맥 2권을 가지고 그냥 맥 2권 해봐야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네. 제가 말하는 건 비교할 수 없으나 많은 강론서들과 비교해 볼 때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 2권의 책을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숙지하고 그것을 익히면 시험 보는데 지장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허튼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다만 이것을 더 좀 잘 익숙하게 만들고 숙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혹여나 예상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는 것이 5, 6월이고 7, 8월에 문제풀이고 9, 10월에 모의고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직강, 인강 선생님들은 기분 나쁘게 들으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와 선생님 반가워요. 근데 누구세요? 이럴 순 없지만 하여튼 근데 직강은 선생님들이 계속 같이 계시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보면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서 지금 벌써 여러 달 왔잖아요. 이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 딸이 많이 쓰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공감이 많이 돼요. 이게 지금 방향이 그래도 잘 잡혀서 가고 있구나. 근데 그 방향이 잡혔다는 건 뭐냐면 뭔가를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 암기하고 다 기억하고 다 익혔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지금 부족하다, 내가 모자라다, 이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해버리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다 반대의 얘기인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답을 쓸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완벽을 추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뭐가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문제들을 다 디디한 상태에서 무엇을 암기해야 되는지가 1, 2, 3가 쫙 나와야 돼요. 제가 단언컨대 이 시험은 그렇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목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한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결과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보면 더더욱 이것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전체 강론, 선생님들 강론이 한 과목만 해도 10권이 넘어요. 내가 그걸 다 볼 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이거 다 못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볼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굉장히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박사과정에서 처음에 할 때 한 권의 책을 완벽하게 보고 나면 그 다음 책들은 다 이게 뚫리게 돼 있어요. 맥이 뚫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막 여러 개를 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 두루 섭렵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일단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서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탓하는 게 뭐죠? 왜 나는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야?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왜 퀴즈를 보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머리 때리면 안 되겠는데, 그렇죠?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사람인데. 생각이 다 나면 시험장에 가서 다 생각나서 100점 받게요? 임용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걸 규정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뭘 보든지 이게 날마다 새로운 거죠. 내가 이걸 몰랐네? 이런 거예요. 이런 새로운 게 있네. 이전에 보긴 본 것 같지만 뭐 그건 그거고 또 새로운 게 나왔네. 또 새로운 게 나왔네. 날마다 새로운 게 나와서 언제까지 새로운 게 나오죠? 시험 전날까지. 심지어
시험장에 가서 만나는 문제도 새로워요. 예. 이거 진짜예요, 이거는. 근데 선생님들 시험장에 가서 만나는 문제는 완전히 새롭지는 않다. 저는 그게 이제 목표고 결론입니다. 약간 옷을 바꿔 입었다. 그렇죠? 화장을 다르게 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지우거나 옷을 바꾸면 그럼 이제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파서 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 중요한 거였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쭉 갈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가이드를 충분히 해드리겠지만, 자, 우선 대원칙은 제가 현재까지 직강을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봤던 맥을 반복해서 보시는 게 공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걸 반복하면서 내가 얼마나 숙지가 됐는지, 얼마나 이게 내용들이 지금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는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끝나기 전에 숙제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시험만, 퀴즈만 가끔 이렇게 봤는데, 오늘부터는 숙제를 낼 테니까,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걱정이 되네. 숙제도 드릴 테니까 숙제도 최선을 다해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중에는 이 1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것도 항상 그렇지만 그냥 편안하게 좀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 것인지, 어떤 맥락들이 중요한 건지를 잘 들어보면서 뭐 연상의 이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편안하게 이 과목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맥락이 지금 트렌디하게 가고 있구나. 이걸 지역은 지역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순서를 한번 써보죠.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제가 강의 계획서도 물론 처음 연관 계획에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강의 계획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이 순서대로 가요. 2번씩. 그쵸? 2번씩 갑니다. 똑같아요. 이게 제가 2013년에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그때도 똑같았더라고요. 심화 이론이라고 해놓고는 똑같이 이 순서대로 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이제 1, 2회고 3, 4, 5, 6, 7, 8 아니죠. 잠시만요. 3, 4, 5, 6까지 가고 여기는 7, 8인데 여성, 아동 합쳐서 한 회 정도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는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제가 강론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강론서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이고 활용이 많이 되는, 선생님들 보시다 보면 이제 작년에 시험을 봤거나 또는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좀 익숙하게 익히셨던 분들은 강론을 이렇게 풀어갈 때, 강론의 뼈대를 볼 때 문제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냈구나. 여기서 문제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론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맵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좀 정리하면서 내용을 풀어갈 것이고, 이 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강론의 특정한 부분들, 강론의 중요 파트들을 제가 지금 부탁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중간중간 들어가서 좀 더 보게 될 것이고, 물론 기본 맥락은 말씀드린 대로 맥 1권의 내용을 다시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정신은 강론을, 여러 강론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DSM-5를 다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다시 좀 개념 정리를 하면서 역시 진단과 관련된 매핑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강론서의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계속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성인, 여성, 아동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얘네들은 공이 뭐가 있냐면, 강론은 강론이지만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질환, 진단, 그렇죠? 질환과 진단들을 우리 간호학계 베이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질환 베이스에 근거해서 좀 다르게 매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질환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위에,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고, 지역과 정신이 다르고, 성인, 여성, 아동은 이걸 그냥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여성 파트는 분명히 다르지만 결국 각 그 영역들마다 질환들이 나누어져 가는 형태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1, 4월 강의를 했던 것을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아마
이거 뭐죠? 성인간호가 강의가 진행될 때쯤 해서 암기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암기 노트가. 이때쯤 나올 것 같아서 그 암기 노트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포괄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우선은 수업에 좀 집중하시면서 계속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시고 리뷰하시는 방법으로 5, 6월달 강의를 가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제가 강의 중에는 새로운 것들을 좀 제시할 때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공부의 기본 패턴은 새로운 걸 막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자료를 일단 가지고 계시고 뭘 해야 되냐면 베이스를 다시 까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1, 4월 달에 했던 것들을 다시 공부한다, 리뷰한다. 그래서 만약에 퀴즈가 주어지거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익숙함이 좀 증가됐다.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헤딩을 하지는 않아야겠다. 그렇죠? 약간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조금 증가된 상황. 많이도 기대 안 합니다. 한두 문제 정도 더 맞출 수 있다. 이 정도의 상태로만 목표치를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 강의는 그래서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강의는 재밌어야 됩니다. 괴로우면 안 돼요. 네. 다만 이제 매주마다 시작할 때는 역시나 퀴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왜 지난주 퀴즈가 없느냐 물으셨던 선생님들은 31일 날 있습니다. 보강 때 우리 지난 강의에 퀴즈가 있으니까 이제 아마 텀이 길어서 공부를 많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하는 것도 바쁜데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할 테니까 힘내시고요. 이게 5, 6월 달쯤 되면 대부분 많이 슬럼프에 빠져요. 제가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계속 이제 강의 중에 해야 하지 않을까. 선생님들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특별히 많이 웃기고 뭐 이런 거죠. 강의가 재미가 없고 괴로워지면 그때부터 진짜 힘들거든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듣는 것도 힘들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제 혼돈이 오게 되면 5, 6월을 슬럼프에서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면 7, 8월은 못 가요. 선생님들 7, 8월부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신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매주 문제 풀고 매주 문제에 답을 맞추고 막 그렇게 가기 때문에 7, 8월이 정신없다 했는데 9, 10월 가면 더 정신없어요. 매주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는 뭐 석차도 나오고 막 이래요. 네,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름은 다 지웁니다만 네. 이름은 지우지만 내 점수가 뭔진 내가 알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전에 가서 시험을 딱 쳤는데 내가 시험을 잘 본 것 같다 못 본 것 같다 그거 발표 날 때까지 계속 스트레스 받고요. 그 발표가 나서 합격하면 합격했다고 스트레스 받고 불합격하면 불합격했다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고 잠깐 쉴게요. 제가 이제는 끝났으니까 제가 제주에 강의를 갔어요. 제주대학에 계속 격주로 대학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갔는데, 이제 어제로 요번 학기 제 강의는 끝났어요. 강의 끝나고서는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 비행기를 타러 아침에 가는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갔거든요. 리무진을 딱 타려고 하는데 리무진 타려고 하는 순간에 리무진 앞에 줄이 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줄을 못 봤어요. 이걸 타야 된다는 생각에 막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저를 잡더라고요. 여기 줄 서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뒤에 줄을 섰네요. 근데 보니까 이 차를 못 타면 저는 비행기를 놓치는 거예요. 순간 이제 좀 생각을 잠시 0.1초 동안 하고 저 서서라도 타겠습니다 하고 차를 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서서 타기 싫은가 봐요.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서 탄다고 딱 탔더니 그 기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웬일? 이러고서는 딱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뒤로 가라던 아저씨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좀 전에 탄 사람 자리가 있었냐고. 무섭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제가 눈을 잠깐 감고 자려고 하다가 여기 앉으시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차를 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서서라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 리무진은 서서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서서라도 가겠다니까 그럼 앉아서 가래요. 어떻게 앉아요? 자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기사님이 참 친절하신데 신문지를 진짜 이만큼을 이렇게 놔두시더니 자기 옆자리,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죠. 여기라도 앉아서 가라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했는데 앉는 순간부터 허리가 아픈 거죠. 1시간을 가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차를 탔으니까
공항에 잘 내렸고 갔더니 또 아주 또 타이밍 기가 막히게 비행기가 살짝 연착이 돼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무사히 돌아왔죠. 여긴 그렇게 비가 오는데 하나도 비가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차 타고 가는 게 맞구나.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아저씨가 조금 미웠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괜히 보고 뭐라고 할까봐 제가 양심불량인 것 같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요는 이겁니다. 선생님들 아마 공부하시면 바닥에 앉는 거하고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야.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될까? 그만둘까? 뭐 다음 차 타지. 내년에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내년에 가는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꼭 생각들을 이제 지금쯤 되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은데 힘든데 내년까지 수험 기간을 내후년까지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불편해도 타야 돼요. 불편해도 타서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시고 제가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게 각자의 상황과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거 보면 진짜 눈물겨워요. 어떤 분들은 진짜 힘든 가운데 공부하시고 정말 괴로운 가운데 그걸 다 이렇게 이겨가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뭐 다른 건 없고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몰래 뒤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힘내시고 이게 끝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잠잠히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뭐 내 자신을 믿어서 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반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거다라고 생각하면 완벽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거꾸로. 근데 내가 부족하다, 내가 좀 모자란다,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지, 완벽할 수가 없지 라는 걸 확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돕는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잠잠히 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 OT가 좀 길었는데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나서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